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어에 대한 내용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설비 기술 기준 규정을 하나씩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설비 기술력 규정을 전부 다 법조문으로 외울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은 그 중에 핵심되는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암기해야 돼요. 같이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나오는 내용이 거기 보게 되면은 전선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전선에 지금 식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냐면 규정되어 있는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1상, 2상, 3상이 보통 R, S, T 이렇게 썼잖아요. 또는 A, B, C. 그래서 1상, 2상, 3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L1, L2, L3로 적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중성선이니까요. 중성선. 보통 이제 옛날에는 RST가 여기가 갈색, 흑색, 회색 이것이 아니었고 여기가 다른 색깔이었죠. 흑백적, 그죠? 흑백적, 녹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흑백적 녹 맞나요? 아니지. 흑적청? 아무튼 여기 아무튼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려. 기존 되어 있는 분들이 좀 헷갈리고 기존 분전반이나 배전반에는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실은 색깔이. 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하자고 딱 바꿔놨어, 지금. 그럼 우리가 실제 내가 실무에 가봤더니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래도 시험 보기 위해서는 외워야 돼,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1상, 2상, 3상을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이렇게 하자고 지금 설비 규정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든 사람도 대단히 헷갈려, 지금. 쉽게 말하면. 옛날 기존 되어 있는 것하고. 그래도 일단은 다음에 바뀌는 하더라도 현행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중성선을 옛날에는 녹색이나 백색으로 많이 썼잖아요. 보통 이제 백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청색으로 이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그 다음에 보호도체나 접지선. 원래 이제 보호도체가 옛날로 말하면 접지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녹색 또는 황색, 녹황색이라 그러죠. 녹황색. 녹황색이란 말이 뭐냐면 전선 표면에가 녹색, 황색, 녹색, 황색 이렇게 띠가 되어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녹색, 황색, 녹색, 황색. 녹색이나 황색이나 또는 녹황색으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보호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갈색, 흑, 회,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갈색, 흑색 외우기 좀 힘드네요. 그죠?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갈색, 회색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요거는 바뀐 거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에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굳이 외울 건 없어요. 한 번만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절연전선은 말 그대로 절연되어 있는 전선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저압이면 저압절연전선일 것이고 고압이면 고압절연전선일 것이고 특고압이면 특고압절연전선일 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절연전선은 세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헷갈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시중에 쓰고 있는 것들이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 것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것이냐면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전선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생활용품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법이 말이 길어졌죠. 여기에 적용받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50V, 750V 비닐절연전선, 450V, 750V 저독, 난연, 폴리, 올레핀, 절연전선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전선이 IC 규격이죠. IC.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국제 규격인 전선들이에요. IC 전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나와 있는 특별 고압 절연 전선, 고압 절연 전선, 600V급 저압 절연 전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선들이죠. 뭐 IV 전선이니 HIV 전선이니 KIV 전선이니 공장에서 보통 시판되고 있는 전선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전선들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선, 그 다음에 국제 KEC, 그러니까 KEC, IEC 전선규격, 그래서 국제규격 전선규격으로 나와 있는 전선규격,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보통 전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시험은 어떡하냐 이거죠, 시험. 우리는 시험 봐야 돼. 필요 없고 다 시험 봐야 돼. 시험은 국제규격이 기본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제 국제규격 전선 약호에 어떻게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급적이면 국제규격의 약호를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여기 450V, 750V 비닐 절연전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약호가 NR 전선이죠. NR 전선이거든. 이렇게 쓰이는 것이 지금 이제 국제규격에서 나오는 전선들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많죠. 이런 식으로 쓰인 게.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연이 되어 있는 전선들을 말하는 것이고, 코드. 코드는 이제 말 그대로 다심, 여러 가지 심을 넣어서 이동용 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코드. 보통 이동전선 쓰는 거. 캡 타이어라는 말은 캡이 덮어놓은 걸 말하니까 타이어와 같이 질긴 걸로 코드 같은 또는 절연전선 같은 것을 캡 덮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덮어놓게 되면은 전선을 사용하는 환경이 개떡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속, 콘크리트 바닥, 질질 용접용 케이블, 이와 같은 것들은 사용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질긴 고무 같은 걸로 딱 덮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에서 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에 적합한 것 이렇게 적혀 있는데 캡 타이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뜻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 당연히 저압 케이블은 앞에가 뭐가 붙어요? 0.6%, 1kV 요 말이 붙습니다. 저 1kV 붙어 있는 이유가 교류 전압이 1kV까지가 저압이거든. 이해 가신가요? 그 다음에 1.5kV 이하가 직류는 1.5고 그래서 1kV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고압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많이 있네요. 특고압 케이블, 절연체가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가교, 폴리에틸렌, 혼합물, 아무튼 등등등 이런 걸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겠다. 시험에 나오냐고요? 저는 안 외웁니다. 저는 설비기술 기준에 관련된 게 평생 하고 살았지만은 이게 나오면 그때 한번 읽어보는 거지 이걸 어느 식으로 다 외웁니까? 그냥 당연히 저압 케이블은 저압을 절연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 고압 케이블은 고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케이블일 것이고 특고압 케이블은 당연히 특고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케이블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용어들은 뭐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지면 좋고 안 알아지면 뭐 특고압 케이블이 뭐이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케이블은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있더라. 특고압 케이블 계속 나오죠. 여기 이제 3번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특별히 조금 우리가 이제 더 알아야 될 내용인데 현재 우리가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배전. 우리나라의 배전전압이 얼마인가요? 송전전압 얼마인가요? 우리나라의 송전전압, 배전전압이 있고 송전전압이 있고 송전전압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전압이죠. 생산된 전기를 1차 변전소까지 또는 2차 변전소까지 수송하는 것이 송전인데 송전전압은 154kV, 345kV, 765kV 이와 같은 것들이 송전전압이고 배전전압은 22.9kV, 22.9kV 고압 배전이죠. 고압 배전은 22.9kV. 그 다음에 380에 220V. 이것은 저압 배전이죠. 저압 배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송전전압이 있고 배전전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특구압 전로의 다중접지 제중 배전 계통의 배전이죠. 사용하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이 있는데 요게 나중에 CN, CV 이렇게 공부하죠.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기 약호에 가서 케이블 약호 중에 CNCV가 나오면 CNCV는 전부 여기 22.9kV에서 사용하는 전력 케이블이에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케이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9kV 선로에서. 그래서 CNCV에 정한 충실 외피 적용한 충실 케이블과 이걸 적용하지 않는 케이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충실 외피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는 케이블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사용하는 배전 계통에 사용하는 전압은 22.9니까 최고 사용 전압이 25.8kV 이하일 것. 여기서 25.8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기 22.8이 22.9kV 계통에 설치된 기구들의 전격 전압이죠. 22.9kV 계통의 차단기, 단로기, LBS, 등등등 기구들 많이 쓸 거 아니에요. 22.9kV 안에, 또는 COS,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의 전격 전압이 25.8이거든. 그래서 22.9kV 계통의 전격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25.8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22.9kV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실에서 혹시 근무하거나 전기실에 계셨던 분들이 배전설로 전기실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전격 전압이 25.8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차단기, 단로기, 이런 거 등등등등 기계들이 25.8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도체는 이제 연동선으로 된 또는 알루미늄, 연동선이나 알루미늄 선으로 소선으로 구성된 원형을 압축해서 쓰는 것을 말하고요. 속 안에 물이 특히 지중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지중 전선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케이블 안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수밀. 요 수밀이란 말이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수밀 혼합물, 컴파운드 한다든지, 파우더를 한다든지, 테이프를 감는다든지, 수밀형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수밀형. 그래서 지중에 사용하고 있는 특히 22.9kV 인입 케이블 말하는 겁니다. 22.9kV를 가공전선로로 와가지고 수전실로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지중으로 해서 들어오거든. 이때 지중으로 들어왔을 때에 수밀형을 써라 그런 얘기예요.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전선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전선을 구체적으로 절연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여기는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절연체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가교란 말 나와. 가교가 뭐냐면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특히 가교 폴리에틸렌 할 때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자 결합을 시킬 때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가교시키는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를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켜서 이 구조물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가교예요. 가교 폴리에틸렌 하게 되면은 그냥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하는 것보다는 가교 폴리에틸렌이 훨씬 내열성, 내구성이 우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냥 폴리에틸렌 하게 되면 내온, 즉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연속 지속 온도가 75도씨까지예요. 그러나 가교 폴리에틸렌을 하게 되면 연속 지속 온도가 90도까지 견딥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훨씬 높아지고요. 다른 것도 다 좋아지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XLPE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은 XLP 많이 들어보는데, 이 XLPE가 가교 폴리에틸렌이에요. 절연을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한 케이블이 XLPE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트리 억제 가교 폴리에틸렌, 그 TR이란 말이 썼네요. 여기가
트리 역제, 여기 T가 트리거든요. 트리 나무죠. 나무인데 수트리, 트리가 뭐냐면 트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절연체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도체예요. 케이블이니까 절연체가 이렇게 돼 있어. 절연체입니다. 절연되어 있죠, 이렇게. 바깥쪽에 외피가 딱 돼 있어, 이렇게. 외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절연물질, 요거. 절연물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도체에 전압이 걸렸어. 근데 전압이 걸리니까 높은 전압이 걸려. 그러면 여기 안에 요 절연체 물질이, 절연체가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혹시 새는 놈 있지 않을까? 혹시 새는 놈. 아무리 막어도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이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아무리 막어도 전류가 혹시 새는 놈 있지 않을까? 그죠? 요것이 바로 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연체에 전압이 가해져서 절연체의 균질성 때문에 그 틈을 뚫고 마치 나뭇가지처럼 방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번개 칠 때 찌직하죠? 그 방전의 흔적이 남게 돼요. 그게 트리 현상이죠. 트리. 근데 이 트리가 방전의 흔적이 트리가 여기가 화학적인 요 재료를 만들 때 화학 물질을 결합했잖아요. 화학적 요소 때문에 트리가 생기는 화학적 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가해서 방전에 쓰는 전기적 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물이 침투해가지고 이 물질이 침투하거나 물이 침투해서 발생하는 수트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트리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모르죠, 실은. 평소에 쓰는 용어들이 아니까. 트리란 말이 절연체에 절연을 해야 되는데 절연할 때에 누전돼서 방전을 할 것이고 그 방전에 흔적이 남게 될 것이며 그 방전의 흔적을 우리가 트리라고 부르고 트리는 세 가지, 수트리, 화학트리, 전기트리 세 가지가 있는데 수트리는 그 안에 습기가 들어가서 그 습기 때문에 방전하는 현상, 방전의 흔적, 요게 수트리예요. 그래서 수트리 역제, 가교, 에틸렌을 폴리에틸렌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이제 공통적인 여기 절연체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외부 반도전층은 흑색의 반도전 열경화성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절연층과 밀착되고 균일하게 압출된 성형해야 되고 접속 작업할 때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절연층과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캡을 껍데기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아니 접속하려면 절연층 100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쉽게 100개 내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절연층하고 밀착해서 공간 띄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고 시험에 잘 나오냐고요? 이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돼 있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성선에 대한 것도 있고 중성선 여기도 이제 수밀층이 물이 침투하면 안 되고요. 그때 이제 테이프 감는 방법이 꼬임 방향에 따라 SZ 꼬임으로 한다. 이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테이프를 형성하여 꼬임 방향이라 했으니까 테이프를 감아줄 때 쉽게 여기 S, Z 꼬임 뭐 이렇게 쓰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테이프를 한 번씩 감아봐. 어떻게 감아? 테이프를 감으면 반폭씩 겹쳐서 계속 감죠. 그냥 한 번씩 감는 게 아니거든. 겹쳐서 감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겹쳐서 감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Z 모양, Z 꼬임이냐, S 꼬임이냐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는 것이 S 꼬임이고 Z 꼬임이기까지는 시험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시면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감는 것이 하는 모양이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뭐 하실 거 없어요.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외피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완전히 바깥쪽에서 외부에서 케이블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흑색 폴리에틸렌으로 감아야 된다는 뜻이고 안 그러면 PVC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거 말고도 강대 개장할 수도 있고요. 강대 개장이란 말은
연강판으로 감을 수도 있고요. 주투로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전선은 피복이 없는 전선입니다. 당연히 피복이 없는 전선. 이제 전선 접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접속. 지금부터는 요 전선 접속을 우리는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전선 접속을 확실하게 외워둡시다. 해보도록 하죠. 전선 접속.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 반드시 암기. 다 외우려니까 머리 아프네. 포인트만 외워. 어디가 포인트냐? 첫 번째,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저항시키지 않도록 한다.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두 번째,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세 번째, 접속기구를 써라. 기구 사용. 접속기구, 여기도 접속기구죠. 기구 사용. 이해가셨나요? 접속기구 써라. 접속기구 써라. 그 다음, 절연해라. 절연. 충분히 피복, 절연. 피복 전선을 접속했으면 당연히 피복을 제거했으니까 원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해야 돼요. 절연. 그 다음에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할 때에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전기적 부식 방지. 자, 어떻게 정리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니까 잘 안 외워지죠? 전선 접속. 첫 번째, 저항, 증가, 금지. 이렇게 외워. 두 번째, 세기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 감소 금지. 이렇게 외워. 세 번째, 절연할 것. 반드시, 당연히 접속한 다음에는 절연해야 돼. 네 번째, 접속 기구 사용. 접속기구 쓸 것. 접속기구 쓸 것. 그 다음, 전기적 부식 방지.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간단해요. 훨씬 빨리 외워져요. 제가 외워보니까. 여기다가 여기 내용을 읽어서 외우려고 봤더니 살들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려. 그래서 읽어보는 것은 한번 읽어봐. 그때 여기서 외울 때에는 여기서 핵심되는 말만 딱 외우는 겁니다. 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원래 피복이 가지고 있는 절연을 해야 된다. 절연. 그 다음에 접속기구 쓸 것. 접속하는 기구. 접속함. 또는 꽂음 접속기. 요즘 혹시 여러분들 형광등 옥내배선 할 때 옛날처럼 벤치나 니뽀로 피복 벗긴 다음에 감아서 테이프 안 감죠? 그렇게 하나요? 그건 옛날 방법. 지금은 다 커넥터로 꽂기만 하죠? 그게 꽂음 접속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커넥터라고 나오지 않고 코드 접속기나 무슨 접속기 기구, 꽂음 접속기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아무나 기술 없어도 꼽기만 하면 돼. 색깔로 다 칠해져 있어. 같은 색깔 꼽기만 하면 되죠. 전선 접속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전공과 조공의 차이점이 뭐냐? 피복 벗기는 거 보면 뭔지 안다. 벗긴 후에 감는 거 보면 안다. 그 다음에 테이핑 감는 거 보면 또 안다. 접속 다 테이핑 감아놓고 또 조공이 접속한 거하고 10년차 전공이 접속한 거하고 겉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 두 손을 잡고 움직여보면 완전히 다르죠. 조공이 접속한 것과 10년차 전공이 접속한 것. 그래서 옛날에는 접속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접속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해당되는 곳에 꼽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용 설명서만 잘 읽고 꼽기만 하면 돼, 꼽기만. 자, 그래서 그게 곧 접속기예요. 접속 기구. 콘센트와 플러그도 일종의 접속 기구라고 보여야 돼요. 콘센트와 플러그도 일종의 접속 기구죠. 접속 기구. 그 다음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전에 여기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선으로 쓰고 있는 도체가 뭔가 우리가 전선으로 쓰고 있는 게 구리하고 알루미늄이거든. 보통은 요 두 가지를 쓰죠. 전선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구리 아니면 알루미늄이에요. 물론 합금도 있고 다른 금속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동선 아니면 알루미늄선. 물론 철선도 있긴 있지만 구리를 제일 많이 써. 구리를 다시 연동선하고 경동선으로 다시 나누죠. 이렇게 연동선과 경동선 다시 이렇게 나눠지거든. 연동선 쓸 거냐 경동선 쓸 거냐. 자, 이제 문제는 구리전선끼리 접속하면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구리전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리와 알루미늄 화학적 성질이 다르죠. 그러면 두 개를 접속했을 때 접촉 부위에서 전기적 부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전기적 부식은 화학적 성질이 다른 모든 물질이 접촉을 하게 되면 전기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온화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화학적 부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가장 전기 부식이 심한 곳이 접지예요. 왜냐하면 땅은 일반 대지하고 접지극하고 만나는 지점이거든. 그러면 접지극이 가지고 있는 재질과 땅의 재질이 화학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지극이 화학적 성질이 다른 부분이 대지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식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접지할 때 접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기적 부식이죠. 접지, 그거. 부식이 되면 나중에 하면 접지량이 높아져. 아무튼,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여기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6번째가 하나 더 있어. 병렬 접속. 전선 병렬 사용.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필기시험에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중에 실기시험에 가면은 여기에 대해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도체를 병렬로 사용할 때에 접속하는 방법이니까. 필기시험에는 전선 병렬로 사용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이 구리로 50mm 제곱, 알루미늄은 70mm 제곱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됩니다. 여기 부분은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 책에다가 표시를 딱 했다가 기억해 두시고, 이제 혹시 문제가 나오면 병렬로 사용할 때는 구리는 50이고 알루미늄은 70mm 제곱 이상짜리를 쓰는 모양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같은 굵기 써야 되죠. 같은 도체 써야 되죠. 같은 길이 써야 되죠. 같은 극의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로 접속해야 되죠. 같은 극인 전선의 터미널 러그는 동일한 도체 2개 이상의 리벳이나 2개 이상, 양 2개니까 2개 똑같은 놈 써야 되겠죠. 나사로 접속해야 되고요.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퓨즈를 각각 설치하면 안 되죠. 합쳐서 하나에만 설치해야 되죠. 교류를 병렬로 사용해가지고 금속관 같은 데 안에 집어넣을 때는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면 안 되죠. 말이 좀 어렵나? 전자적 불평형. 여러분들이 전류가 흘러가면 주위에 자개가 생겨. 자개하고 금속이 만나면 전자유도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금속관이 이렇게 있어. 여기 금속관이요. 이렇게. 여기 전선이 한 선만 딱 들어가 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무슨 법칙? 전류 이렇게. 오른손 법칙이죠. 뭐가 생겨요? 자속이 생겨. 맞죠? 자속이 딱 생겨. 그러면 이 자속은 생기고만 마는 게 아니라 이 자속이 금속관을 뚫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바뀐 이 자리에가 금속과 자속이 세교하기 때문에 여기가 전자유도가 생겨. 그럼 유도된 전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유도된 전압은 이 금속관은 편의상 접지를 잡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유도된 전기는 땅으로 다 들어가, 이렇게. 근데 금속관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금속관이 따뜻해져. 왜 그러냐면 금속관은 전기 저항값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만 흘러가도 I제곱 R이라는 열이 발생을 하죠. 전력이 생기죠. 그럼 금속관이 열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속관에 한 방향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력성이 생기고 전자유도가 생기고 금속관에 전류가 흘러가므로 금속관이 열받게 되고, 이게 열받게 되면 이 전선이 곤란해지죠, 이제. 그래서 금속관이 전자유도가, 열을 안 받으려면 유도가 안 생겨야 되고, 유도가 안 생기려면 전자유도상에 자속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 자속을 없애기 위해 전류의 방향을 하나 더 넣어줘, 반대로. 그러면 이쪽 전류는 이렇게 가고 이쪽 전류는 이렇게 가면, 자, 이쪽 전류가 만드는 자속과 이쪽 전류가 만드는 자속이 반대 방향이 되므로 상쇄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금속관에 세기화하는 자속이 없어집니다. 전자유도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 이 안에서 전자적 불평형 방지. 전기 자력선의 불평형을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여기뿐만이 아니고 금속관이나 금속 덕트나 이런 데 부분에서는 나중에 잘 나와.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절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자, 전로의 절연. 모든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합니다.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한다. 원칙.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접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접지점, 모든 접지점은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 전로, 충전 부분은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게 원칙. 당연히. 그런데 접지 공사는, 이 접지점은 절연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땅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절연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절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네요. 시험용 변압기, 전력선 반성용 혈압 리액터,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 액선 발생장치, 전기 부식 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 등 전로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이거 언제 다 해요? 시험지 나오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시험용 변압기. 시험 나오는 거 딱 한 군데. 시험용 변압기. 그러면 접지점 하나 외우죠? 시험용 변압기 외우면 되지 뭐.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곳, 기술상 안 되는 곳이구나. 핵심, 전기로. 전기로 또는 전기실, 전기실의 부스바, 이런 거, 취급자, 이의자가 출입하지 않는 장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연할 수가 없죠.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절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절연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까먹어 버렸나? 절연할 수 없는 부분, 절연해서는 안 되는 부분, 접지점, 시험용 변압기, 전기로 등등. 외울 수 있겠죠? 요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모든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한다. 절연 안 해도 되는 것, 접지점, 시험용 변압기, 전기로. 오케이. 그 다음에 절연하게 되면 절연 저항하고 절연 내력으로 따지게 됩니다. 절연 저항과 절연 내력을 따지는데, 먼저 절연 저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절연 저항을 따지려면 저항값은 원법칙으로 I분의 V거든요. 이렇게. 저항은 I분의 V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값을 알아야 되거든. 이때 여기 전류가 G자를 써서 누설 전류죠. 설비 기술 기준 규정에는 뭘 제한하느냐? 바로 이 저항값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누설 전류를 제한하죠. 요거 누설 전류. 요 누설 전류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누설 전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 측정이 곤란했다. 그랬을 때 누설 전류는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설 전류는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1mA를 넘으면 안 됩니다.
1mA 밑줄 1mA. 그 다음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2000분의 1. 2000분의 1 넘으면 안 된다. 자, 요거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외울 때 밑에처럼 이렇게 해요. IG는 IM의 2000분의 1. 요 하나 외우면 끝이야. 그리고 1mA 이상. 그리고 절연저항은 당연히 금방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IG분의 V값 이상만 나오면 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6승 쓴 것은 절연저항이 단위가 메가옴을 사용하니까 이제 메가를 쓰기 위해 마이너스 6승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고 외우는 것은 그냥 여기 부분. IG분의 V. IG분의 V. 아무것도 아니죠? 오케이. 이게 누설 전류값. 누설 전류값.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